명자 그 돈 잘 썼지? 명자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내 돈 받은 적 없는데? 명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승호 사고? 무슨 사고? 승호는 잘 지내고 있어. 요즘 회사 일도 잘 되고 있고.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5천만 원이 2번 사라진 미스터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날 우리 집에 온 사람은 누구였지? 정수는 혼란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예상하지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과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낡은 2층 집. 회색빛 시멘트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엔 정순이 정성스레 가꾼 배추와 무가 늦가을 햇살을 받으며 파릇파릇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순과 병우 부부는 은퇴 후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아침 7시 정순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살짝 흘끔거리며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세숫대야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8배 나이답게 주름이 깊어졌지만 아직도 또렷한 눈매엔 교직 시절의 단단함이 남아 있었어요. 병호 씨, 아침이에요. 정수는 남편의 어깨를 살짝 흔들어 깨웠습니다. 70세가 된 병호는 투덜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부부는 서로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그럴 법도 하죠. 아니면 이미 할 말이 없어진 걸까요? 정수는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김치와 시금치 나물, 그리고 어제 만든 멸치볶음까지 상에 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 식탁이었어요. 오늘도 마트 가실 거죠? 병우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병우는 신문을 펼치며 독거노인 고독사 기사를 읽다가 혀를 찼어요.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그래도 둘이 있으니 다행이야. 정수는 대답 대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 다행인 걸까요? 함께 있지만 마음은 각자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침을 마친 후 정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15분 거리의 작은 마트였지만 정순에겐 소중한 외출이었어요. 집안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마트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야채 코너에서 싱싱한 배추를 고르고 생선 코너에서 고등어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우유와 계란, 두부까지 늘 사는 것들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만난 이웃집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무언가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가슴 한편이 싸했어요. 자신에게도 손자가 셋이나 있지만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로만 볼 수 있을 뿐이었거든요. 첫째 아들 민수는 캐나다에, 둘째 딸 미니는 미국에 정착했어요.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서 한국에 올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네. 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병우가 마당에서 화분을 손보고 있었어요. 은퇴 후 작은 취미가 생겼다며 몇 개의 화분을 들여놓았는데
솔직히 별로 잘 키우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다녀왔어요. 응, 수고했어. 여전히 짧은 대화였습니다. 정수는 장을 정리하고 점심을 준비했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부부는 거실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었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수는 차를 우려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집 앞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절약해서 모은 돈, 이제는 나와 남편이 여생을 평안히 살면 되겠지.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부터 꼬박꼬박 모은 돈이 제법 됐어요. 병호의 공무원 연금과 합치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평범하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빛에는 어쩐지 허전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비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자식들은 다 떠났고 부부 둘만 남은 집은 생각보다 넓고 쓸쓸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허전함은 더 커져만 갔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옛 노래들이 흘러나왔고 정수는 그 멜로디에 기대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목요일 오후 정순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호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정순이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었어요. 정순아. 문 앞에 서 있던 건 절친한 친구 명자였습니다. 67세의 명자는 정순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교직 시절부터 함께해온 소중한 친구였어요. 하지만 오늘 명자의 표정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눈가가 부서 있는 게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명자야, 어서 들어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정수는 명자를 거실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수는 급히 차를 우려서 명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순아, 큰일 났어. 정말 큰일이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명자의 손을 꼭 잡으며 진정시켰어요.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지. 명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승우 말이야. 사고를 쳤어.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거야.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돈이 만만치가 않아.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자의 아들 승호는 35살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이런 큰 사고를 낼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야. 상대방이 그 금액으로 합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돈이 없어. 승호 회사도 요즘 어려워서. 정순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5천만 원이라는 건 정순에게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적금이 바로 그 정도 금액이었거든요. 명자야, 그런 큰 돈을. 정순아, 내가 이런 부탁을 할 줄 알았겠니?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 은행 대출도 알아봤는데 나이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하고 너 말고는 부탁할 데가 없어. 명자는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정순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평생을 함께해온 절친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과 상의도 없이 그런 큰 돈을 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해? 내일 모레까지. 정말 급해.
합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정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병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만약 남편이 깨어서 이 상황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싶었습니다. 병호는 평소에 돈 관리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명자야, 잠깐만.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내어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5,200만 원. 지난 15년간 조금씩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원래는 노후를 위해 아껴두려고 했던 돈이었죠. 정수는 다시 거실로 나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순의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정순아, 정말이야? 명자는 벌떡 일어나 정순을 끌어안았습니다. 정순도 명자의 등을 토닥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일은 우리 병우한테는 말하지 마. 그리고 꼭 갚아야 해. 알겠지? 그럼, 당연하지. 정말 고마워, 정순아. 내가 어떻게 갚을지. 다음 날 오전, 정수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장에 간다고 했어요. 은행 직원이 적금을 해지하려는 이유를 묻자 정수는 집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둘러댔습니다. 오래 모으신 적금인데 정말 해지하실 건가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정수는 5천만 원을 인출해서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명자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정순아, 내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 그날 저녁 정수는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이런 큰일을 숨긴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오늘 어디 다녀왔어? 평소보다 늦게 왔네. 병호의 무심한 질문에 정수는 움찔했습니다. 아, 명자를 잠깐 만났어요. 그래. 명자는 잘 지내나? 네, 잘 지내요. 정수는 대답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노후 자금이긴 하지만 친구가 어려운데 모른 척 할 수 있나? 병호가 알면 화내겠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했겠지? 정순의 마음에는 친구를 도왔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남편 몰래 했다는 죄책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명자에게 돈을 빌려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병우가 눈치채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목요일 오후 정수는 집 안정리를 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들을 꺼내게 됐습니다. 가끔씩 정리를 해줘야 관리가 편하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주거래 은행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둔 예금 통장까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리할 때가 됐네. 정수는 각 통장의 잔고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전체적인 가계 상황을 점검해 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통장을 펼쳐보니 잔고가 예상과 비슷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통장에는 분명히 5천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보니 자신이 명자에게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그보다 사흘이나 앞선 날짜였어요. 정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내가 명자한테 준 건 금요일이었는데
정순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명자를 위해 적금을 해지했는데 그보다 며칠 전에 이미 5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누가 언제 왜 이 돈을 인출한 걸까요? 정수는 급히 다른 통장들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빠져나가 있었던 거예요. 병호 씨가 알까? 정수는 남편이 혹시 이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평소 병호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그럴 리가 없었어요. 병호는 작은 돈을 쓸 때도 항상 정순과 상의했거든요. 하물며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혼자 결정해서 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통장 거래 내역 문의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본인 확인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거친 후 은행 직원은 해당 거래 내역을 확인해 줬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10시경에 본인이 직접 창구에서 인출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본인이요? 정말 제가요? 네, 신분증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인출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그날 은행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사라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수는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명자를 만났습니다. 명자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정순아, 안녕. 명자야, 잘 지냈어? 정수는 명자를 보자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혹시 명자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명자야, 그 돈 잘 해결됐지? 무슨 돈? 명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어요. 그 승호 합의금 말이야. 내가 빌려준. 정순아, 무슨 소리야? 넌 나한테 돈 빌려준 적 없는데? 명자의 말에 정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명자는 진심으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나 표정에서 거짓말하는 기색을 전혀 찾을 수 없었거든요. 명자야, 지난주에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승호 사고 얘기하면서 승호 사고? 무슨 사고? 승호는 잘 지내고 있어. 요즘 회사 일도 잘 되고 있고.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자의 반응을 보니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날 우리 집에 온 사람은 누구였지?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명자는 정순을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정순아, 너 괜찮아? 나는 지난주에 내 집에 간 적 없는데. 오히려 너한테 연락하려다가 바빠서 못했어.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명자인 척하고 자신을 속인 건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2번이나 사라졌는데 그중 한 번은 자신도 모르는 일이고 다른 한 번은 명자가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병호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 모든 일과 남편이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병호 씨, 정수는 남편을 불렀지만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도대체 누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돌아갔어요. 명자와의 만남에서 느꼈던 당황감, 통장에 찍힌 의문의 인출 기록,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사라진 5천만 원. 모든 게 미스터리였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병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잠든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정순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혹시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병호가 일어나자마자 추궁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병호 씨, 아침 드세요.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렸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문을 펼쳐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병호 씨, 정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병호는 신문에서 시선을 떼고 정순을 바라봤어요. 왜 그래? 솔직히 말해주세요. 내 통장에서 왜 돈을 뺐어요? 병호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정수는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내 돈 건드린 적 없어. 하지만 병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더욱 단단히 마음먹고 추궁했어요. 지난주 화요일 오전에 내 적금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졌어요. 은행에서는 본인이 직접 와서 인출했다고 하던데 그날 저는 집에 있었거든요. 그럼 누가 뺀 거예요? 병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병호 씨, 정말 모르겠어요? 내 신분증과 도장을 어떻게 구했는지, 은행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정순아. 병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잠깐만 쓰려고 했어. 곧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드디어 병호의 입에서 고백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정말로 남편이 자신 몰래 돈을 가져간 거였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병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5천만 원을 남몰래 가져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정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내 친구 보증을 서줬던 게 문제가 됐어. 병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일이야. 내 절친이었던 영수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증을 서줬어. 그때는 정말 별일 아닐 줄 알았어. 영수는 워낙 성실한 사람이었고 사업도 잘 될 것 같았거든. 정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일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영수가 사업에 실패하고 잠적해버렸어.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고 나는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잊고 살았어. 병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갑자기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 그 보증 때문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지금은 억대가 됐다는 거야.
당장 일부라도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협박했어.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전의 보증이 이렇게 큰 문제로 돌아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돈을 썼어.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나머지는 천천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런 큰일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 내가 평생 성실하다고 했잖아. 보증 같은 것도 절대 안 선다고 했고.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너한테 실망만 안겨줄 것 같아서. 병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성실하다 했잖아요.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하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돈 주고 해결된 거예요? 아니, 그게 일부만 갚은 거라서 아직도 더 달라고 하고 있어. 병호의 대답에 정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5천만 원을 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얼마나 더 필요한데요? 적어도 3천만 원은 더. 정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총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명자에게 준 5천만 원까지 합치면 이미 1억 원 이상이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사람에게 이렇게 큰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막막함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병호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정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고 남편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들은 후 정수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평소에 즐겨 듣던 라디오 소리마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병호는 그런 정순을 보며 더욱 위축되어 갔고 집 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수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사라졌고 남편에 대한 믿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70 가까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이런 시간에 깨어 있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문득 멀리 사는 자식들 생각이 났어요. 특히 둘째 딸 미니가 그리웠습니다. 미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시차를 계산해 보니 미국은 낮 시간이었어요. 정수는 주저하면서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영상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연락하면 미니가 놀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딸과 말이에요. 화면에서 신호음이 울렸고 곧 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미니는 여전히 정순을 닮은 또렷한 눈매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 시간에 웬 연락이에요? 혹시 아픈 데 있으세요? 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더욱 놀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야위셨네. 목소리도 이상하고. 정말 무슨 일 있어요? 정수는 대답하려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엄마, 울고 계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니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미니야, 엄마가 큰일 났어.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명자에게 돈을 빌려준 일, 남편이 자신 몰래 적금을 해지한 일, 30년 전 보증 때문에 생긴 문제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미니는 처음에는 놀라더니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정순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미니의 첫마디는 정순을 더욱 눈물짓게 만들었습니다. 비난이나 걱정보다 먼저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이었거든요. 아빠도 잘못했지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서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했다니. 미니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아빠가 힘들 때도 우리가 말썽을 부려도 항상 가족을 위해서 애쓰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정수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멀리 외국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어요. 미니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너도 내 생활이 있는데.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힘들 때 서로 도와야죠. 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제가 형이랑 상의해 볼게요. 우리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친구를 도우려고 한 마음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돈도 결국 그건 엄마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누가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미니는 정순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너무 화내지 마세요. 분명히 화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아빠도 엄마한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수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나긴 했지만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 이런 일로 무너지는 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특히 엄마 앞에서는 항상 든든한 남편이고 싶었을 텐데. 미니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희가 멀리 있어서 죄송해요. 더 자주 연락드리고 안부를 물어봤어야 했는데. 아니야, 미니야. 너희들도 바쁜 건 엄마가 아는데 뭘.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힘드신 상황인데도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시고 혼자 끙끙 앓으셨잖아요. 저희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요. 미니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더 자주 연락할게요. 그리고 형이랑 상의해서 실질적인 도움도 드릴게요. 엄마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니에요. 정수는 딸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됐거든요. 미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영상통화를 마친 후 정수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딸의 목소리 하나가 자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여전히 앞길은 막막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현실과 맞서야 할 때였거든요. 미니와의 통화 후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수는 딸의 위로 덕분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긴 했지만 병호는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말없이 지내며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아침상을 차려놔도 병호는 몇 숟가락 떠먹다가 그만두곤 했어요. 평소 좋아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화분 돌보기 같은 소소한 취미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호 씨, 밥이라도 좀 드세요. 정순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병호는 고개만 저었어요. 입맛이 없어. 미안해. 병호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며칠 새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정수는 남편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목요일 저녁 정수는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옛 동료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늦어진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병호가 현관에서 맞아줬을 텐데 오늘은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병호 씨? 정순이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안방을 확인해 봤지만 병호는 없었습니다. 화장실에도 작은 방에도 없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마당을 확인해 봤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불안해졌습니다. 병호가 이런 식으로 말없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요즘 병호의 상태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도 병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공원, 동네 마트 앞, 버스 정류장까지 모든 곳을 다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정수는 집 근처 골목 어귀에서 병호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병호 씨, 정순이 달려가자 병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술에 취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정순아, 왔구나. 병호는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을 단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이런 모습으로 길바닥에 앉아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왜 이런 데서 이러고 있어요? 집에 가요. 정순이 병호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병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뭘 해? 나 같은 놈이 집에 있을 자격이나 있나? 병호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믿었는데 결국 나는 실패자구나.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남의 돈 훔치고 이게 뭐야 이게. 병호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수는 멀리서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렸어요. 저 사람도 자신의 평생 동반자인데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호 씨,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요. 이런 데서 술 마시면 몸만 상해요. 상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난 이미 끝난 사람인데. 병호는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그 보증만 안 섰어도 아니다. 그때 정직하게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왜 숨겼을까? 왜 혼자서만 끙끙 앓았을까? 병호는 후회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사채업자들이 왔을 때도 그때 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정수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긴 했지만
남편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사채업자들은 아직도 돈 달라고 와?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도 왔어. 이번 주 안에 나머지 돈 마련하지 못하면 집까지 가져가겠다고 했어.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까지 위험하다는 얘기였거든요.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말해? 내가 이미 너한테 실망만 안겨줬는데 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병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너만 믿고 살라고 해놓고 결국은 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네. 정수는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왜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을까?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두려워했을까? 평생을 함께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에게 털어놓지 못했어요. 남편은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했고 정순도 남편이 화낼까봐 명자에게 돈 빌려준 일을 숨겼었거든요. 병호 씨, 일단 집에 가요. 여기서 이러고 있어봤자 해결될 건 없어요. 정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할 시간은 없었어요. 현실과 맞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였거든요. 정말 집에 들어가도 돼? 병고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내 남편이잖아요. 우리 집이기도 하고요. 정순의 말에 병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남편을 부축하며 집으로 향하는 길, 정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을 집까지 데려온 후 정수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혼자서 감당하려다가 결국 이렇게 무너져버린 것처럼 자신도 손 놓고 있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어요.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병호가 숙취로 고생하며 일어났을 때 정수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병호가 아직 부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은행 가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무사 사무소도 가볼 생각이에요. 정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병호는 깜짝 놀랐어요. 정순아, 그런 일은 내가. 병호 씨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나설 차례예요. 정수는 남편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둘의 문제니까요.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첫 번째로 정순이 향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담당 직원과 마주 앉아 현재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남편의 보증 문제, 사채업자들의 협박,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자금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고객님, 상황이 심각하시네요. 우선 담보대출 가능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은 정순의 집과 재산 상황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집은 오래전에 완전히 자기 명의로 되어 있었고 시세도 꽤 괜찮았어요. 집을 담보로 하시면 약 2억 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꽤 높을 수 있어요.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없어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겠어요.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은행을 나온 후 정수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보증 문제와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보증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법무사는 정순에게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근거, 그리고 협상할 때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가족들과도 상의하세요. 정수는 법무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자신도 혼자서만 해결하려다가 문제를 더 키운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니의 목소리에는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형이랑 상의해서 저희도 도움을 드리기로 했어요. 일단 당장 필요한 자금의 일부는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미니야,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엄마 가족이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그리고 엄마께서 평생 우리를 위해 애쓰신 걸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미니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멀리 있어도 자식들이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니 정말 고마웠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병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보다는 얼굴색이 좀 나아 보였어요. 어떻게 됐어? 병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은행 대출 가능성, 법무사와의 상담 내용, 그리고 미니와의 통화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순아,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왜 진작 너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병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믿음을 배신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든 저와 상의해서 해결하기로 해요. 혼자서 끙끙 앓거나 숨기지 말고요. 병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다시는 너를 속이지 않겠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나 같은 바보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병호 씨, 우리는 부부잖아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는 게 부부예요. 정순의 말에 병호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저녁 부부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이제 함께 맞설 준비가 됐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채업자들과 협상해 볼까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어떻게 해? 병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면 무섭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법적 근거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교사 시절의 강인함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며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계속될 것 같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그리고 멀리 있지만 든든한 자식들과 함께라면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 결심을 다진 후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부부는 함께 힘을 합쳐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씩 극복해 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과의 문제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해결됐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30년 전 보증의 법적 무효를 입증했고 협박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했어요.
결국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은 당초 요구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한 대출과 민수, 민희가 보내준 자금으로 모든 빚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이 남아있긴 했지만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워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부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정수는 명자에게 돈을 빌려준 일의 전말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병호도 자신의 모든 속마음을 정순에게 털어놨습니다. 정순아,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어느 저녁 병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했어요. 우리 서로에게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나 봐요. 정순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서로 약한 모습도 보이고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기로 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혼 초기의 꿈들, 자식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걱정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한 달 전에는 민희가 한국에 다녀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딸이었는데 공항에서 만났을 때 서로 눈물을 글썽이며 안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많이 힘드셨죠? 민희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오히려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정순의 말에 민희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오빠도 곧 휴가 내서 올 거라고 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죠? 가족이 함께 보낸 일주일은 정순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비록 자식들이 멀리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요즘 정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한글 교실 자원봉사였어요. 외국인 며느리들과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는 어떻게 읽어요? 베트남에서 온 젊은 며느리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교사였던 시절의 경험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보람있는 줄 몰랐네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았지만 은퇴 후에 다시 만나는 교육의 기쁨은 또 다른 의미였어요. 병호도 변했습니다.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공무원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다른 어르신들의 서류 작업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복지관 직원이 인사를 하자 병고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병호는 정순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할 말이 없어서 조용했던 저녁 시간이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정순아, 우리 참 많이 변했지? 어느 일요일 오후 병호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수는 차를 우려내며 대답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잃으면 되찾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정순의 말에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함께니까요. 그날 저녁 민희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여요. 미니야, 우리 요즘 정말 좋아. 엄마도 새로운 일 시작했고, 아빠도 보람 있는 일 하고 있어서 말이야. 정순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엔 정말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행복해 보이세요. 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여유롭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훨씬 풍요로워진 느낌이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쓸쓸하게 느껴졌을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병호 씨, 우리 내일 뭐 할까요? 글쎄, 복지관 가서 일하고 정순이는 한글 교실 가고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이나 할까? 좋아요. 요즘 우리 참 바쁘게 잘 살고 있네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어요. 몇 개월 전에는 그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노래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늦지 않았구나. 우리는 여전히 함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잔잔한 멜로디 속에서 인천의 오래된 주택에서 펼쳐지는 노부부의 이야기는 여운과 희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더 큰 행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때로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함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